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육아휴직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월 150만원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현재 38%.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대체율을 일본 수준인 60% 선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할 수 있게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도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은 20일까지 2배로 확대되고 동호의 육아휴직 총 기간도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1년 3개월 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번국가족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행정부와 대통령실에 저출산 관련 조직이 신설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도입돼 저출산 대응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지방소멸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회 관련 입법 발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후 흡연료를 최종 처분하는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지하응고 시설에서는 사용 후 흡연료 처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실제 실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응고 시설은 세계 최초 고준위 방패장 가동을 앞둔 핀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미국, 벨기에, 캐나다 등 8개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흡연료가 묻히는 곳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전에 지하응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깊이가 120m에 불과해 500m인 심층 처분에 관련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하응고 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연구시설 운영은 오는 2033년부터 약 20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준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기술 확보부터 나서 처분시설 건설에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의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의협은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부터 동네 병원까지 의료계 전체로 집단휴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으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휴진에 참여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하고 공정위에 신고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의 해산까지 검토하는 상황.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병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